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에 여러분이 평생 속아왔던 충격적인 사실이 최소 3개는 있을 겁니다. 특히 7번째는 정말 알고 나면 배신감까지 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숙취 해소제 드셨나요? 과일 씻을 때 베이킹소다 쓰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식들 중에서 사실은 완전히 잘못 알려진 것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제가 지인 10명에게 미리 테스트해봤는데 8개 모두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사, 약사분들도 절반 이상 틀리셨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달 최소 3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숙취해소제나 불필요한 제품 구매를 중단할 수 있거든요. 둘째, 건강을 해치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와 같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보너스. 5번째와 7번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특히 7번째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했던 일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알고 나면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퀴즈도 준비했어요. 영상 중간에 이것의 정답은? 하고 물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마지막에 정답 공개하면서 몇 개 맞추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언급해 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소개드릴 내용들은 모두 식약처,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에이 설마 했는데 팩트체크해보니 진짜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10분 후에는 여러분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는 머리카락 자르기의 진실입니다. 잠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머리카락은 한 달에 평균 몇 센티 자랄까요? 정답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머리를 자주 자르면 더 건강하고 빠르게 자란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머리카락의 성장은 모낭에서 일어나는데 머리 끝을 자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치 잔디를 자주 깎는다고 뿌리에서 더 빨리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머리를 자주 자르면 끝이 갈라지지 않아서 더 건강해 보이고 결과적으로 길게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진 끝을 방치하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더 많이 잘라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빨리 기르고 싶다면 자주 자르는 것보다는 모발 건강에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 스트레스 관리, 두피 마사지 등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숙취 해소제의 충격적 진실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3,000원에서 5,000원씩 주고 사는 그 제품들, 절반 이상이 최근 판매 중단됐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 항상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숙취 해소제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숙취 해소제가 최근 절반 이상이 판매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충격적인데요. 바로 식약처가 실제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 인체 시험 결과로 증명하라고 했더니 제품 절반 이상이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숙취 해소제가 숙취를 막거나 해소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증명이 된 거냐? 아니에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는 시험 결과는 제출했는데 식약처가 심사 후에 다시 걸러낸다고 해요. 만약 탈락한다면 그 제품들은 모두 숙취 해소제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광고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숙취에 도움이 되는 건 당과 수분이기 때문에 꿀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숙취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는 과일 세척의 오해입니다. 이건 저도 그동안 써왔던 방법이어서 알고 나니 좀 억울하더군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식초나 베이킹소다 사느라 돈 꽤 쓰셨을 거예요.
그동안 대부분이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농약을 제거하셨을 거예요. 각종 언론이나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세척하는 게 제일 좋다고 알려져 왔는데, 근데 아닙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를 식초와 세제, 그리고 수돗물에 1분간 담궈 놓은 다음 30초간 흐르는 물에 세척했는데 결국 농약 제거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돗물만으로도 제대로 세척한다면 90% 이상의 잔류 농약이 제거된다는 건데요. 오히려 식초나 소금을 첨가해서 세척할 경우 어떤 채소냐에 따라 반대로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농약이 잘 제거될 것 같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농약은 물에 용출되어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에 1분에서 5분 정도 담가뒀다가 헹궈내는 게 잔류 농약 제거에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루 8잔의 물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댓글에 물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다음 영상에서 특별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물을 8잔, 즉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량은 개인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체중 활동량, 기후, 건강 상태에 따라 모두 달라지는데 일률적으로 8잔이라고 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물에서만 수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음식을 통해서도 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거든요. 과일, 채소, 국물 요리 등등 말이죠. 그럼 언제 물을 마셔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이미 완벽한 수분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스테인리스 빨대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산 그 빨대가 사실은 환경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스테인리스 빨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빨대 150개를 만들 때와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즉, 스테인리스 빨대를 150번 이상 써야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건데, 실제로는 대부분 몇 번 쓰다가 잃어버리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테인리스 빨대는 재활용이 어려워서 결국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차라리 빨대 자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게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벼락과 복권에 대한 확률 이야기입니다. 복권 당첨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도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우선 어떤 복권을 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벼락을 맞는지에 따라 확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평생 동안 벼락에 맞을 확률은 약 1만 5,300분의 1이에요. 반면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보통 수백만 분의 1에서 억분의 1 정도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벼락 맞을 확률은 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져요. 골프를 자주 치거나 산악 등반을 하거나 야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반대로 복권은 사지 않으면 당첨 확률이 0%예요. 매주 사는 사람과 평생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의 확률을 같게 계산할 수는 없죠. 결국 이런 극단적 확률 비교는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 의사결정에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의류 수거함의 충격적 실체입니다. 드디어 일곱 번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넣었던 그 옷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한 번쯤 이렇게 생긴 의류 수거함 보신 적 있으시죠? 집에서 안 입는 옷을 버릴 때 그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한 번쯤 넣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옷들의 90%는 인도나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지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팔리지 않는 옷들은 강을 채우거나 소가 풀 대신 섬유를 먹는 등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옷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활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헌옷은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의류수거함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서 상태가 좋은 옷들은 따로 팔아서 개인이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헌옷을 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장애인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로 운영하고 있는 굿윌 스토어나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나중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행하는 혈액형 성격론입니다. A형은 꼼꼼하고 B형은 자유분방하고 O형은 리더십이 있고 AB형은 복잡하다는 식의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미신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혈액형과 성격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의 항원 종류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뇌의 구조나 호르몬 분비, 신경 전달 물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 성격론을 믿을까요? 이건 확증 편향 때문이에요. 이미 믿고 있는 내용에 맞는 사례만 기억하고 맞지 않는 사례는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거죠. 역시 A형 답례 같은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격은 유전적 요인, 환경, 경험, 학습 등 훨씬 복잡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혈액형 같은 단순한 생물학적 표지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퀴즈 정답 공개합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평균 1.25cm 자란다고 합니다. 맞추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8가지 중 몇 가지나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5개 이상 알고 계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댓글로 몇 개 맞추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려요. 특히 부모님께 이번 숙취의 소재랑 7번 의류 수거함 내용은 꼭 알려드리세요. 아, 그리고 다음 영상 예고. 해외에서는 상식인데 한국인만 모르는 내용 톱10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만든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좌측 영상 썸네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